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위하는 시간 2021학년도 청명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제곱근 안에 제곱, 세제곱근 안에 세제곱, 재밌는 표현인데요. 네제곱근 안에 네제곱, 다섯제곱근 안에 다섯제곱 되어 있는 거듭제곱근 어떻게 연산 좀 잘 할 수 있는지 질문 던지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뭐 n제곱근 할 때 x n제곱은 a 이렇게 처리되면 이때 뭐 n 값은 어떻게 구하냐, 뭐 n제곱근 이렇게 표시가 되가는데 그건 무작정 이렇게 또 표시되는 게 아니죠. 이게 좀 이제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니까 뭐 이제 무작정 이렇게 표현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y는 꼴 x n제곱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요. 이렇게 이제 n이 좀 짝수가 되게 되면 이런 형태를 좀 생각을 해서 이 a 값 자체가 양이냐 0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a 값이 0보다 적을 때는 이제 만족하는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a 값이 양수가 됐을 때는 이렇게 뭐 두 개가 좀 존재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고요. y는 꼴 x n제곱 처리해 가는 데 있어서 n이 홀수가 되게 되면 이때는 뭐 짝수가 되든 0이 되든 음수가 되든 뭐 상관없이 한 개의 근을 갖는 거죠. 뭐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좀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좀 짝수 거듭제곱은 형태가 물어본 거니까 뭐 루트 안에 지금 이 값 자체가 이제 음수가 되면 값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5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5로 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 세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4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차피 이제 음수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풀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 4제곱근 이건 또 양으로 고쳐서 3으로 풀어야 되겠고, 5제곱근 뭐 이건 홀수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풀려가는 그런 내용. 5 마이너스 4에다가 3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이니까 연산해서 정답 2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짝수냐 홀수냐 거듭제곱근 성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짝수 홀수 확실하게 좀 구별해가면서 풀어가는 과정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 숫자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 숫자의 대소관계를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B하고 C 부분들은 똑같이 다섯제곱근입니다. 다섯제곱근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다면 뭐 9하고 16 이렇게 되어 있으면 16이 더 큰 숫자죠. 그럼 뭐 B가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A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A에는 세제곱근 3 이렇게 처리됐다면 이건 3의 3분의 1제곱이 되겠고요. 요거는 3의 5분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AB 비교는 이렇게 밑을 좀 똑같이 만들어 놓고 또 역시 처리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하고 5분의 2를 좀 비교해가는 건데 전체에다가 15로 곱하면 5하고 여기는 3을 곱하니까 6 이렇게 처리되니까 6이 더 큰 숫자죠. 그러면 이렇게 밑이 큰 거니까. 자, 그렇다면 뭐 자연스럽게 A, B, C 크기 순서니까 뭐 1번이 바른 답입니다 라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B, C 비교가 좀 의외로 좀 이렇게 좀 쉽게 처리가 돼서 뭐 거듭제곱근이 똑같은 숫자니까 큰 숫자가 커지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살짝 이용하게 되면 뭐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수 x에 대하여 거듭제곱근 형태로 또 2분의 1제곱 나왔고요. 2분의 3제곱 이렇게 처리인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죠? 뭐 최소지수 형태 x의 뭐 2분의 1 이런 형태를 좀 이렇게 치환해서 a 이런 이렇게 치환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히 봐가는 게 프리 힌트죠. 그럼 주어진 식은 a에다가 a분의 1 이 결과가 3일 때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분의 1은 얼마냐 이런 형태의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곱셈 공식으로 연결시켜 가면 되겠습니다. 세제곱 빼기 3배의 a 더하기 a분의 1 이런 모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3세제곱이면 27에다가 9를 좀 이렇게 빼야 되는 그런 형태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답 18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형식이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좀 최소지수 모양들을 치환해서 모양들을 좀 깔끔하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전에 배웠던 이제 곱셈공식하고 연관성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된다. 뭐 이런 중간에 좀 아이디어를 살짝 내는 이런 절차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함수 주어져 있는데요. 함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y는 마이너스 되어 있고 4는 2의 지수가 되어 있죠.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2의 x제곱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려갈 수 있는 유형에서부터 어떤 그래프인가 좀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y는 2의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0, 이렇게 처리가 됐었는데 이거 x축으로 좀 이만큼 평이동하는 거죠.
그중에 평행이동에서 두 칸 이동해가지고 그래프를 쭉 이렇게 그려가는 형태를 좀 취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좀 뭐였죠? 와, 이 앞에는 이제 마이너스를 또 이렇게 곱하기 해서 처리가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는 뭐 대칭 구조 형태로 좀 해서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이렇게 그래가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0을 대입해서 여기가 좀 4가 되면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끝이 아니라 또 뒤에도 더하기를 했죠. 와, 이게 지금 많은 절차를 좀 거쳐야 되는 건데, 뭐 그렇다면 뭐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요? 뭐 그래프를 좀 쓱 그려가게 되면, 자, 여기다 이제 1 이렇게 표시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내려가는 형태로 좀 그려가면 되겠죠. 이런 최종적인 그래프 모양을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치역은 1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쳐야 되는데 뭐 그렇죠. 점근선이 이렇게 1 부분 됐으니까 그래프가 좀 점점 작아져가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1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해주는데 x에다가 좀 0을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1사분면 이 부분들은 뭐 지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맞습니다. 정근선 1이다. 역시 1번하고 연결시켜서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고요. x값이 증가한다 라고 됐을 때 x값이 증가할 때 그래프가 점점 내려가는 거니까 감소해야 되죠. 와, 이 부분이 좀 4번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평행이동하지만 이런 부분하고 겹쳐질 수 있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런 그래프에서 아이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먼저 대칭한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당연히 좀 맞는 그런 이론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지수 파트 부분이 평행 이동이고 뒤에 있는 더하기 1도 y쪽으로 평행 이동이니까 당연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지수 함수에 대한 성질 이해해 갈 때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에서부터 어떻게 좀 바뀌어 갔는지 절차를 조금만 밟아가지고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좀 쓱 그려가면 갈 수 있다면 지금 뭐 최종적인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좀 그려져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기본형은 이해 지수 이런 부분에서 평행 이동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칭 이동도 있고 그다음 y로도 평행 이동하고 이런 저 절차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해서 주어진 식 형태를 좀 만들어 가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지수 함수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착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중심각이 5분의 4파인 부채꼴 넓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이렇게 좀 두 개가 있는데 뭘 써야 되겠습니까? 중심각 가르쳐주고 넓이 가르쳐줬으니까 뭐 요 앞에 있는 공식 좀 써야 되겠죠. 2분의 5파이 되겠고 2분의 1 r제곱 세타에다가 5분의 4파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죠. 그렇게 좀 처리해주면 이제 2 약분하고 파이 이렇게 좀 약분되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r제곱은 4분의 25 이렇게 써지는 건가요? 그래서 r값이 2분의 5입니다 라고 해서 반지름을 좀 먼저 구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하라 하는데 호의 길이 L 이퀄 또 R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반지름 2분의 5 이렇게 구한 거에다가 뭐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4파 이렇게 좀 처리가 됐었죠? 그럼 뭐 이렇게 또 약분하고 약분을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정답 2파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호의 길이 2파이 되죠? 뭐 부채꼴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만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넓이와 관련된 식, 그 다음에 호의 길이와 관련된 식, 뭐 이 공식 자체가 뭐 이게 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그것에 이제 미지수는 이제 r하고 세타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뭐 정확한 공식 기억하고 대입만 좀 정확하게 잘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세타 값이 4사분면 각이고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삼각비 값을 구해갈 때 뭐 사분면은 뭐 부호를 좀 결정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뭐 굳이 4사분면에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부호 결정이 된다면 절대값 형태로 해서 1사분면 모양을 해주면 되겠죠. 13,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피타고라스에서 5를 구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이때 우리가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라 이런 얘기 되면 4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13분의 5 처리해서 사인 값 뭐 탄젠트 값을 구해 주십시오. 탄젠트도 역시 4사분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분의 5 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계산해야 될 부분들은 12 곱하기 12분의 5 처리해야 되겠고 13 곱하기 13분의 5 해서 마이너스를 동시에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겠죠. 약분 좀 처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사분면하고 사분면의 부결정하고 1사분면의 값을 결정해서 사인 값, 탄젠트 값을 결정하면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탄젠트 값 가르쳐줬을 때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값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탄젠트와 관련된 연산을 할 때는 탄젠트 세타 값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곧바로 이제 연계성이 이제 금방 보이는 거죠. 자, 주어진 식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되겠고요. 역수되게 되면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로 좀 바꿔주겠고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좀 통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분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분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 부분들이 1입니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사인 세타 아이쿠 이게 더하기가 돼야 되죠. 곱하기가 돼야 되죠. 통분한 거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좀 곱하기 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뭐 지금 4분의 9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 값이 좀 얻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 부분들의 뭐 제곱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면 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 나오고요. 그럼 2배 이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좀 처리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 더하기 2배에 요게 좀 역수돼서 이제 9분의 4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이제 9분의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9분의 8에다가 9를 좀 더하게 해주면 17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래서 9분의 17입니다. 이렇게 좀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탄젠트와 관련된 부분들 연산했을 때 뭐 사인 코사인하고 어떻게 연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딱 낸 부분들이죠. 이렇게 좀 바꿔놓고 그럼 이제 이곳에서부터 이제 연산을 좀 시작하겠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무난하게 사인 코사인하고 연결돼가면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시작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신경 써서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라는 것은 상용록을 취한 거죠. 한다면 이제 가우스 기호를 이렇게 처리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1부터 213까지 좀 대입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상용록을 하게 되면요, 라지 이렇게 좀 10대 있을 때 이 결과가 1로 풀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0을 집어넣었을 때 이 결과가 2로 풀려가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가우스 기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다시 생각하면 이제 f1부터 시작해서 뭐 쭉 시작해서 이제 F9까지를 구하게 되면 이 값들은 이제 전부 다 1보다 작은 값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값은 이제 각각 다 이제 0으로 좀 계산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우스기호 했으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F10에서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F99까지가 되는 거예요. 99까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1로 풀리겠고, F100에서부터, 이건 이제 2로 드디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쭉 해서 F213까지가 이제 전부 다 2로 계산되겠다. 뭐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뭐 이게 좀 과연 몇 개인가요? 10부터 99까지는 이게 좀 개수가 100에서 10을 빼니까요 90개가 되겠죠. 90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제 90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3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100부터 돼 있으니까 114개죠. 아이고, 이거 200으로 쓸 뻔했습니다. 114개 이런 부분들은 2로 풀려가는 거니까 22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둘을 좀 합하면 318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해서 계산 결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뭐 새롭게 뭐 정의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살짝 우리 좀 당황시키려고 하는데요. 아이, 이런 거 가지고 이 정도에 당황하면 안 되겠죠. 로그 10이 1이고 로그 100이 2다. 아주 중요한 정보. 뭐 가우스 기호일 거니까 그 사이에 뭐 1.xx 풀린 부분들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뭐 1로 풀리겠다 이런 얘기 되어 있고, 2.xx 이런 부분들 전부 다 2로 풀리겠다 이런 항목이니까 가우스 기호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거기다 살짝만 좀 결합시키면 언제든지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9번입니다. 로그, 와우, 미체도 화려하고 뭐 미체도 화려하게 되는데 뭐 이런 로그 값이 정의되라 이런 얘기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밑부분 살폈는데요. 밑은 0보다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밑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또 1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건이죠. 근데 좀 이런 식 자체가 지금 이게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런 모양 1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렇다면요. 이게 지금 0 되는 숫자가 이제 x가 3일 때 0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럼 x 마이너스 3이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이고, 3이 되면 안 된다죠. 이런 부분들에서 x값은 그러면 뭐 4가 돼도 안 되겠고요. 이 형식에서 x값은 그래도 마이너스 2가 돼도 또 안 되는 이런 모양. x값은 2, 3, 4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조건이 밑에도 생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 해서 이제 진수 부분이 있는데요. 진수 부분도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부호를 좀 이렇게 바꿔서 쓰게 되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x 마이너스 7에다가 x 플러스 1 해서 0보다 작다가 되니까 x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좀 범위가 생겨가는 거죠. 이렇게 좀 범위가 쭉 생겼는데 만족하는 모든 정수값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뭐 정수를 쓰게 되면요 0, 1, 2, 3, 4, 5, 6 해서 이제 정수가 좀 생기는데 왜 좀 조건이 있었죠? 2, 3, 4 이렇게 되니까 2, 3, 4 이런 부분들을 좀 빼고 나서 생각하게 되면 정수값이 이렇게 좀 얻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하게 해줬더니 결과는 그럼 당연히 얼마가 되죠? 12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 뭐 로그 값의 가장 기본적인 정 형태죠. 밑에서 이제 밑은 항상 0보다 크고 밑은 1이 아니다라는 이제 범위 생긴 부분들. 근데 이게 주어진 식이 또 아주 재미나게 생겨가지고 예, 좀 완전 제곱식 모양 형태로 좀 생겨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0 되는 부분들만 빼주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에서 생긴 부분 역시 또 1이 아니다라는 조건에서 생긴 부분들 점검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진수 부분에서 이제 범위가 생긴 거죠. 진수가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됐습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뭐 2차 부등식 형태로 결과 나오는 그런 모양이니까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해주면 아주 좀 여유 만만하게 풀 수도 있는 그런 내용. 하지만 좀 점검해야 될 항목들이 밑에도 있고 진수에도 있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좀 점검해가면서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함수 y는 로그 3의 x 그래프가 주어진 그래프 만나는 점을 각각 y좌표네요. 좀 특이합니다. y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y는 로그 3의 x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배경 됐고요. 근데 풀어야 될 부분들도 뭐 서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y는 자 9는 9 밑이 9가 되어 있으니까 뭐 3제곱 형태니까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로그 3의 3x 일단 한번 쓸까요? 3의 3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요 여기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3의 x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겠죠? 2분의 1 로그 3의 x 더하기 뭐 2분의 1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냥 아예 연립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어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y좌표 구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그냥 이렇게 이런 값을 그냥 대처해서 풀면 되겠죠. 이렇게 대입해서 y 굳이 이제 뭐 x로 풀이해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y 값을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곧바로 좀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분의 1 y는 이퀄 2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y 값은 1입니다. 그래서 그냥 y 값 구해버리면 되겠죠. x 필요 없이 그냥 y 값을 곧바로 구하면 되는 뭐 이런 형태를 좀 취하면 되겠습니다. 연산이 좀 평상시 다른 형태고 좀 약간 좀 독특하게 다르군요. 그 다음 거는 또 그 계산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로그 3의 x에 세제곱이면 3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되죠.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역시 이 부분도 앞에 부분들하고 이제 연계해서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역시 y 값 자체에다가 그냥 가볍게 처리해서 y는 3y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2y는 마이너스 1 처리되는 거니까 y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y 값을 좀 곧바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y 값 두 개가 이렇게 좀 나온 거니까 뭐 계산해서 뭐 최종 y 값의 합을 구해달라 하면 2분의 이렇게 좀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x만 이렇게 열심히 좀 해서 풀어가는 그런 형태를 좀 취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풀이법 자체로 달라지죠. 여기 자리에다가 이제 로그 3의 x 뭐 이런 형태 좀 y 자리에다가 테이프해서 풀이했는 뭐 그런 형태를 좀 취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y 값 자체를 구해가는 거니까 x 부분들을 좀 소거해서 곧바로 이제 y 값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약간 평상시 했던 거하고 좀 약간 좀 색다른 면이 있으니까요. 조금 이제 문제 좀 꼼꼼하게 잘 읽어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각 세타가 4, 4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몇 4분면의 각입니까? 물어봤는데 4, 4분면은 이 파트 부분이죠. 세타 그럼 이제 범위를 좀 구하게 된다면 뭐 2분의 3파이 이런 부분하고 2파이 부분 사이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일반각표로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2n 파이 이런 부분들 2n 파이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좀 똑똑 중간에 좀 끼워 놓으면 되는 거니까 아마 기본적인 뭐 4, 4분면 때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3분의 세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뭐 전체 식을 뭐 3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요. 3분의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3분의 2n 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거기다가 이제 뭐 3분의 2파이 이렇게 처리해서 뭐 표시를 쭉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럼 쓱쓱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뭐 단위원 그려놓고요. 우리가 이제 n이 0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2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해주면 2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서 뭐 각도를 이렇게 좀 대략 좀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n이 1일 때 이렇게 처리해지면 2분의 파이에다가 또 3분의 2 파이를 가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기준에 또 3분의 2 파이가 간 지점은 요쯤이 어디가 되는 건가요? 되겠죠? 그 다음엔 또 뭐 3분의 2 파이에서 3분의 4 파이 되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형태가 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2일 때 이렇게 처리되면 3분의 2 파이 간 지점에서부터 2분의 파이 간 지점까지 또 열심히 또 가야 되는 뭐 그런 거죠. 와우. 3분의 4 파이에서, 그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뭐 요런 지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이게 좀 2가 되게 되면 3분의 6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 파이 되는 지점이니까 이쪽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뭐 그렇다면은 뭐 각도 표시해 가는 부분들이 2, 3, 4, 4분면 이렇게 처리해서 뭐 4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각도 관련은 표시해가는 그런 거라면 가장 먼저 이제 이렇게 4, 4분면이 어딘지 그곳에다가 뭐 이렇게 일반각 형태만 표시 좀 해주면 되겠다. 그러든지 또 그 다음에 나누기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좀 대입하는 절차만 쭉 이렇게 좀 밟아가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너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겨워하거나 이러지 말고요, 침착하게 좀 대응해가면서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기본적인 항목들 몇 가지 항목만 좀 지켜가면 되는 거니까 자신감 갖고 풀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n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쉬워져야 되는데요. n제곱근 중에서 의미실수? 와, 질문하니까 좀 많은데요. n제곱근 중에서 의미실수다라고 되는데 뭐 n이 이제 홀수가 되게 되면요, 홀수 제곱근 할 때는 뭐 음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주어진 식의 n제곱근이니까 n제곱근 해서 x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60 뭐 이런 부분들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실 뭐 곧바로 표시해 가는 것도 사실 이제 정확한 표현이 아니니까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쓰려면 x의 n제곱은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근데 n이 홀이 되게 되면 뭐 이건 좀 무조건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n이 좀 짝이 됐을 때는 우리가 좀 이때 이제 x n제곱근을 이렇게 좀 곧바로 좀 n제곱근에서 이제 구해가면 홀수일 때는 n제곱근에서 이제 구해가면 되는데, 짝수일 때가 문제죠. 짝수일 때가 아주 좀 골치 아프겠습니다. 짝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야 되는데 이 값이 이제 양수여야만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좀 n제곱근에서 표시할 때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주어진 값이 언제 양수냐 음수냐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차함수인데요, 뭐 n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60 이렇게 처리된다면 n 마이너스 6, n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뭐 6하고 1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럼 8에다가 7, 8, 9,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n에 또 5에서부터 14까지 뒤쪽을 좀 많이 남겼어야 되는데요. 11, 12, 13, 14 뭐 이런 형태까지 좀 다 알아봐달라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일단 뭐 n이 홀수일 때부터 알아볼까요? n이 홀수일 때 결과 자체가 좀 음수인 실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음수가 되면 되죠. 그럼 여기 7하고 9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음수가 돼가는 부분들이니까 뭐 이때는 뭐 7하고 9가 좀 답이 되겠고요. n이 짝수 이렇게 돼 있을 때 홀수 제곱근이 나오려면 일단은 짝수일 때는 이 결과 자체가 루트 안에 있는 이 값, 함수값 자체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 5하고 뭐 이쪽에 있는 11, 12, 13, 14 이쪽이 좀 관련이 돼 있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짝수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뒤쪽에 부분에 있는 12하고 14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4개의 형태가 좀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이걸 만족해주는 n은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더하면 이제 16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뭐 12, 14 이렇게 더하겠을 때 여기에 대해 30에다가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걸 뭐 얼마가 되니까 42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42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호, 거듭제곱권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표현들이 좀 보이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틀에서 구해갈 때 이제 음수라는 부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n이 짝입니까 홀입니까 이런 부분들 알아봐야 돼서 표현하는 부분들, 이때 이제 뭐 여기 루트 안에 이거 음수가 돼 있을 때 전체 계산 결과가 이제 전체 계산 결과 음수로 풀려가겠다 이런 형태. 홀수 제곱근에 대한 이론. 짝수 제곱근 구해갈 때는 일단 뭐 주어진 값 자체가 양수가 됐을 때 그 부분 풀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면서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가 좀 생기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이론들을 적용해 가야 돼서 그 부분들을 함수 모양에서부터 우리가 좀 접근해 간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됐습니까? 인수분해서 이제 홀수 제곱근일 때 음수가 나오는 홀수, 양수가 나오는 짝수 이런 부분들 처리해서 구해가는 과정. 됐습니까? 약간 이제 응용 문제 이제 그럴싸하게 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지금 주어진 의미들 잘 파악해서 풀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청명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A 값의 범위 주어져 있고요. 이때 로그 그래프, 그다음 밑이 2인 로그 그래프 만나는 점을 했는데 뭐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좀 그려갈까요? 일단은 뭐 로그 2의 x 그래프 해주면 뭐 여기 뭐 1이라는 점을 지나가야 되겠고 2에다가 나중에 x는 또 4까지 가야 되나요? 3, 4까지 뭐 표시해가면서 대략적으로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모양을 좀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 거니까 쭉 이렇게 쭉 그려가면 되겠죠. 뭐 주어진 식에 뭐 4를 대입했을 때 뭐 2가 풀리고 2 대입해 주면은 뭐 1 풀리고 1을 이렇게 좀 지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로그 AX 그래프 그런데 밑이 0과 1 사이니까요. 거꾸로 그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거꾸로라는 표현 좀 이거 감소함수 형태로 좀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X는 4 이렇게 좀 쭉 그어서 만나는 점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을 BC 여기가 L이 되겠고 이제 BC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삼각형 넓이를 쭉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직선짝 같은 이제 넓이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요. 뭐 BC 길이가 밑변 이렇게 처리되고 뭐 1에서부터 4까지 여기가 높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삼각형 ABC 넓이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는 여기 y 값이 2면 되겠죠. 2 이렇게 처리되겠고 와 이건 4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음수 값이 될 거니까 빼기 로그 A에 4 이렇게 일단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2 제곱해서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함수값 빼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요 여기가 이제 좌표가 1이고 여기가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높이 3 이렇게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넓이 자체가 지금 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약분해주고 그러면 2 마이너스 로그 A에 4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4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로그 A의 4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2 처리되겠고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4 이렇게 처리해 둔 거니까 A 제곱은 그러면 뭐 이쪽에서 역수를 좀 거꾸로 해가지고 뭐 4분의 1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A 값은 얼마? 2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그래프만 조금만 그리게 되면 뭐 별거 없죠? 그죠? 그래서 뭐 로그 2x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는데 그게 뭐 이렇게 뭐 심각한 문제 형태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로그 그래프 그려가는데 뭐 밑이 중요한 것은 0과 1 사이다 그래서 감소함수 형태로 좀 그려가면 되겠고 로그 함수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1,0 지나가니까 진수 부분이 이럴 때 0 되는 부분들이니까 뭐 항상 지나는 점 구해가는 거 어렵지 않았고요. x는 4 그어서 만나는 점 함수 값이니까요. 그 중에 하나는 알고 하나는 이렇게 좀 로그 값 형태로 좀 나오면 되겠고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형태의 삼각형 넓이 역시 자연스럽게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지 뭐 그래프 이런 부분들이 관여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겁먹어 가지고 문제를 못 푸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로그 좀 나왔을 때 그래프 그리는 연습 조금만 진행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신감 있게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원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루트 3 그러면 이거 뭐 탄젠트 값을 좀 이용하면 각도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교점 중 3, 4분면의 점을 P, X축의 양의 시초선으로 그었을 때 각도를 세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략적인 좀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원을 두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Y는 3분의 루트 3x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뭐 직선 기울기는 이제 탄젠트 세타 값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탄젠트 값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6분의 파이 지금 뭐 30도 이런 식으로 좀 구해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뭐 3, 4분면에서 만나는 점 p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세타라고 한 거예요. 그냥 3, 4분면 각이라는 것만 알면 되겠죠. 했을 때 이렇게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 값은 이제 3, 4분면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이때 우리가 뭐 사인 세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코사인 세타를 구하겠죠. 코사인 세타 이런 부분 구할 때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부분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그냥 1, 4분면 형태의 값을 이용해도 되죠. 3분의 루트 3 뭐 이런 형태 됐습니까? 이런 모양 3분의 루트 3으로 좀 처리되어 있는 이런 형태인데 아이쿠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루트 3분의 1이 더 좋은 건가요? 어떤 게 좋습니까? 루트 3분의 1 이런 게 루트 3, 1 이런 게 더 좋겠죠? 지금 숫자가 괜히 좀
지저분해서 지는 거니까 루트 3, 1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이제 2 돼서 더 깔끔하겠죠. 괜히 뭘 루트 12 이런 거보다. 자, 그렇게 되면 사인 값은 뭐 2분의 1 되겠고 코사인 값이 이제 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좀 계산하기 좀 편리한 그런 형태가 좀 나오는 그런 깔끔한 형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세타 이 부분 연산 들어가면 되겠죠?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와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아주 보탬을 주는 형태인데요. 루트 3에다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좀 곱하기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2분의 3 처리가 되는 거니까 2분의 4 해서 뭐 결과 2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좀 문제의 뜻을 좀 이해해 가는 절차에 해당하는 뭐 도형이 좀 나온 건데 원을 좀 이렇게 그리고 직선을 그려가는데 뭐 직선의 이 앞에 부분이 이제 탄젠트 세타에서 이제 6분의 파이 30도 형태의 값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문제를 풀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P점 이제 3, 4분면 되어 있는데요. 4분면을 뭐 이렇게 부결정하고 30도에 해당하는 부분들 원래 이제 3분의 루트 3 그대로 처리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연산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숫자 커져서 불편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 좀 깔끔하게 처리해서 그럼 이제 뭐 1, 4분면 형태로 좀 처리해서 사인 값, 코사인 값을 구해가면 뭐 전체적인 연산이 쭉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좀 살짝 이제 도형적인 이해해 간 부분들 이런 부분 좀 메모를 남겨가면서 그다음 이제 뜻 파악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좀 풀이 접근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평상시에 단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는 연습을 좀 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원래 삼각함수에 관련된 이론들이 단위원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좀 단위원에서 응용된 문제들 대처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좀 학습하는 방법 자체도 단위원 쪽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명은 잘 이해됐죠? 자, 14번 마무리합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3의 x 플러스 2제곱이 10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3의 지수 형태로 처리되는데 100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근 자체가 좀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데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보기를 보니까 이제 근이 좀 범위 형태로 처리되겠죠. 와 그렇다면 뭐 좀 눈치를 좀 채겠습니다. 뭐 이게 좀 100이라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3의 3x 플러스 2가 이제 100이라니까요. 100보다 조금 작은 게 이제 81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좀 곱하면 243 이런 부분들 사이입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3의 3x 플러스 2 처리된 부분들이 여기 이제 3의 이건 이제 일부러 5제곱 쓴 거고요. 3의 4제곱해서 100이라는 숫자 이용해서 그거보다 조금 작은 3의 지수, 좀 큰 3의 지수 형태를 좀 이쁘게 좀 처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3x 플러스 2라는 이런 값 자체가 이제 그러면 지수 형태에서 4와 5 사이가 되겠고요. 그러면 3x는 2를 이항시켜서 빼니까 2하고 3 되는 거니까 x값 3으로 나눠서 3분의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만족해지는 알파 값의 범위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식 이게 좀 보기 부분들이 이렇게 부등식 형태로 좀 표시됐다 이런 부분들이 좀 힌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없이 그냥 곧바로 구한다면 뭐 이거 뭐 로그치에서 풀어가야 되는 건데 100이 뭐 3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니까 뭐 정확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로그의 뭐 요상한 형태의 좀 값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좀 보기에서 원하는 파 이런 형태를 좀 참고로 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이게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나중에 수투나 뭐 미적 이런 과정에서 사이값 정리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배워서 그렇지 지금 사이값 정리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100이라는 부분들이 81과 240점 사이에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 그런 이론들을 좀 적용해 가지고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 유형인데 이게 뭐 이게 초창기 수능 문제 형태하고도 연관성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긴 한데 이게 좀 이렇게 글쎄요 이게 좀 단어를 좀 바르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약간 좀 어쨌든 좀 독특한 문제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조금 이제 그렇게 좀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 형태라서 좀 낯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좀 학습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서 마크의 실력을 쌓는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좀 독특한 모양 형태 주어진 식 부분들 값을 좀 근을 좀 구해가야 되는데 뭐 방정식으로 돼 있는데 보기 자체가 이제 부등식으로 돼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100 이렇게 돼 있을 때 3의 지수 형태로 해서 100이라는 숫자 그거보다 이제 조금 크고 작은 그런 3의 지수 형태를 좀 이용해서 이렇게 좀 주어진 지수 파트 부분들의 범위를 좀 이렇게 구해가겠다 이런 내용 됐습니까? 접근하는 방법 보기를 좀 이용하는 방법 좀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잡스러운 좀 뭐
초창기 수능 문제네 뭐 이런 형태의 잡스러운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독특한 문제 형태니까요. 철저하게 좀 학습 잘해서 새로운 문제 유형에도 좀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주어진 조건, 조건이 있을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갔다 돼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는 K 이렇게 좀 처리해 주겠고요. 뭐 지수 파트에 미지수가 있는 거니까 이때 이제 로그를 취해가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 접근법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B를 구하게 되면 로그 9의 K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근데 이렇게 표시했을 때 밑이 9니 8이니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밑이 다르니까 좀 연산이 좀 잘 안 되겠죠. 근데 다행히 진수 부분이 K 됐으니까 그러니까 역수를 통해서요. 로그 이제 이렇게 K에 8 처리해주면 되겠고 8이라는 숫자가 2의 세제곱에서 바깥으로 3 이렇게 좀 나가게 되면 이쪽에서 나누게 해서 3의 2분의 1 이런 모양이 로그 K의 2다 이렇게 좀 얻을 수 있겠고요. 여긴 역시 또 역수를 취하게 되면 로그 K의 9 되는데 9는 또 3제곱이 돼서 이렇게 좀 나간 부분을 해주면 2b분의 1은 로그 K의 3이다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관계식 만들어 놓고 좀 풀이를 해보니까 바로 이렇게 열심히 만든 3a 플러스 1, 2b 플러스 이렇게 좀 더하기 하라. 그러니까 로그 K의 2 더하기 로그 K의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로그 K의 뭐 6을 좀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다.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이 답이 돼야 되는데 정보가 또 뭐 없을까요? 뭐 당연히 앞에 좀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2의 a제곱, 3의 b제곱은 이퀄 지금 문제에서 뭐 6의 5제곱 이렇게 쳐있던가요? 6의 5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우리가 역시 또 로그를 좀 취해야 되겠습니다. 밑이 당연히 k인 로그를 취해주면 a 로그 k의 2 더하기 어떻게 됐습니까? b 로그 k의 3은 이퀄 5 로그 k의 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뭐 여기 로그 k의 이 부분들이 앞쪽에 이제 3a 분의 1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뭐 3a 분을 곱하기 해주면 여기가 이제 3분의 1인 거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2b분의 1을 또 곱하기 해주면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5 로그 k의 6 처리가 되는데 여기를 좀 더하게 해주면 6분의 5가 돼서 5 로그 k의 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5가 좀 소거되는 거니까 로그 k의 6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6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주어진 식 연결해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은 뭐 접근하는 법 자체에서 지수 부분에 이제 문자가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로그를 취하겠고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이런 과정 이게 좀 원래 이제 기본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풀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고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구해야 될 부분을 바라봐서 이렇게 좀 연결시켜 가는 거죠. 연결시켜 가는 이런 과정. 됐습니까? 이때 이제 구해갈 때 또 주어진 정보가 하나 더 있어야 해결돼 가는 거니까 주어진 정보 또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접근법 자체 좀 잘 기억해서 뭐 지수 법칙으로 해서도 풀이가 좀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좀 계산이 좀 살짝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로그 성질에 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렸으니까 풀이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번 시작합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되는데요. 뭐 각각 열심히 풀어야 되겠죠. 로그 부등식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로그 3의 x 제곱 처리가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여긴 밑이 9가 되는데요. 그러면 로그 3의 제곱 되겠죠. 제곱해서 앞으로 2분의 1 나가게 되면 요 2k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좀 조심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군요.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것도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을 좀 결국은 좀 봐야 되겠죠. 자, 이런 형태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습니다. 근데 요걸 좀 더하게 해주면 2k가 되게 하는 거니까 요거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죠. k 플러스 2 k 마이너스에서 이제 각각 마이너스를 붙여가게 되면 마이너스 k에서 마이너스 2k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굳이 치환 안 해도 되겠군요. 로그 3의 k 해서 이제 근을 구하게 되면 k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이에요. 조금 이제 불편하게 되면 잠시 이 부분들을 치환해서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좀 살짝 바꿔놨다가 다시 바꿔가도 되겠습니다. 근데 뭐 곧바로 풀이할 수 있으면 뭐 곧바로 풀이하는 게 좋겠죠.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k라고 쓰면 안 되는 x라고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상하면 되겠죠. x 이렇게 해서 x 범위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자, 처리하게 되면 이제 3의 지수니까 3의 k 마이너스 2제곱 3의 k 플러스 2제곱 해서 범위를 쭉쭉 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부등식 잘 풀었죠.
그 다음은 아이고 요건 뭐 2차 부등식이니까 인수분해하면 1, 9인가요? 그럼 이제 B집합은 X는 1, 9 이렇게 되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곱바로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 이제 뭐 교집합을 구해가는데요. 교집합이 생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공집합이니까 양의 정수 K의 최소값 양의 정수 해주면 범위가 뭐 이 최소 1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뭐 숫자 자체가 1 들어가게 되면 세제곱에서 27 뭐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좀 3분의 1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집합이 안 되려면요 이쪽에 범위가 뭐 1, 9는 이제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작은 쪽에서부터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큰 쪽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범위에서 교집합이 생기지 않는 이런 형태를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K-2제곱 3의 K 플러스 2제곱 이런 모양. 자, 그러니까 9하고 3의 K-2제곱 했을 때 이쪽이 좀 더 커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3의 제곱이니까 K-2 값이 2보다 좀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K 값이 4보다 크다 이렇게 좀 처리해서 범위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족하는 최소값을 구해달라. 4보다 큰 양의 정수는 당연히 5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앞쪽에 뭐 로그 형태가 제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괄호 제곱 여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도 좀 이런 거 좀 잘 집어넣었군요. 하여튼 처리해서 뭐 인수분해 되는 형태라는 사실 자체가 좀 큼지막하게 좀 이게 잘 보여드는 거니까 이곳에서부터 풀이 차분하게 좀 진행해 가면 되는 거니까 식이 좀 이제 로그 이런 부분들이 뭐 괄호 제곱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불편하다면 이렇게 시환을 통해서 식을 좀 잘 살펴서 좀 범위를 구해가는 부분들 집중해서 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로그만 풀이가 되면 그 다음에 뭐 2차 방정식 풀이에 뭐 교집합 이런 부분들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거니까 로그 부등식 풀이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학습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8번 이어집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A, B, C 주어져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조건 밑이 돼 있는데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로그 이런 부분들을 밑변환을 좀 다시 해서 뭐 C의 B는 2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B 값은 C에 제곱해서 이렇게 곧바로 관계식을 구할 수 있군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밑이 좀 아예 다른데요. 그럼 이제 역수를 아예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 C의 B 역수되니까 분자로 올라가고요. 분모에 있던 게 로그 C의 A 이렇게 좀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다시 로그 A의 B 처리되는 부분이 3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B는 이꼴 A 세제곱 이렇게 좀 처리되겠죠. 와우 이렇게 좀 관계가 나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B는 A 세제곱이 B인데 이 부분 또 C제곱 이렇게 좀 연결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100 이하의 자연수 이거 좀 봤어요. 기억했어야죠. 이렇게 해서 좀 찾아야 되겠군요. 그러면 B라는 것은 둘을 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6제곱 관련되어 있다면 2의 6제곱은 그럼 어떻게 되죠? 2의 6제곱은 64 해서 처리되지만 3의 6제곱은 이미 100을 넘어가니까 안 되죠. 그럼 이게 64라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4 세제곱에 8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줄줄이 A, B, C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A 값은 4에다가 B 값은 64에다가 그러면 C 값은 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A 더하기 2B 마이너스 2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 더하기 그냥 B인가요? B 더하기 그러니까 B니까 64에다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8에 52가 되는 건가요?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2 저희 답을 꺼면 되겠죠? 자, 로그 밑변환하는 형태의 좀 이론들이 좀 살짝 관여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관계식 요 부분도 좀 이제 2번 좀 해야 되죠. 이렇게 좀 밑을 좀 같게 만든 다음에 좀 밑변환 과정 거쳐서 관계식 됐습니까? 해서 이제 답이 나왔을 때 여기서 좀 이제 살짝 좀 당황할 수 있는데 100 이하의 자연수 이런 부분들에 조건 주어져 있으니까 조건을 좀 잘 살펴서 B 값 자체가 이렇게 좀 관여될 수 있는 부분들 이 세제곱과 제곱을 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6제곱의 성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숫자니까 이렇게 좀 찾아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약간 좀 찾게 해주는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좀 낯설어 할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좀 적응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좀 생각해 가면서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두 함수, 그래프, 절대값까지 되어 있는데요. 근데 또 밑이 또 다릅니다. 집중해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교점 자체가 좀 A, B 주어져 있을 텐데 보기에서 오는 걸 좀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좌표 자체가 3분의 1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3분의 1이라는 것은 아주 관심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그 3의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마이너스를 돼야 되는데 절대값을 썼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저쪽은 1일 때 이제 영진하는 이런 모양이니까 일단 우리가 3분의 1을 부분 집어넣으면 이제 1값이 되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1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뭐 여기가 좀 1 되는데 자신 있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 되려면 여기까지 5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 숫자는 뭐 엄청 크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쭉 1 부분들 이렇게 좀 표시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을 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3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교점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 교점 자체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보다 3분의 1보다 작다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뭐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됐습니까? 하하, 요 부분들 요것도 좀 이렇게 좀 만만치는 않네요. 그 다음에는 좀 1로 풀려가는 부분들은 이제 로그 3의 3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여기가 뭐 7이 되려니까 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와, 이미 좀 역전됐다는 얘기는 뭐 x2 값 자체도 뭐 3보다 좀 작은 1 사이에서 이제 만나겠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런 그래프 내용인데 문제는 이제 y좌표를 물어봤군요. y2는 1보다 작다. 당연히 1보다 좀 작습니다. 작은 쪽이니까 요건 좀 맞는 내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군요. 됐습니까? 그럼 디귿은 또 뭔가요? x1, y2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도 미양시키면 x2, y1 이런 내용이 되겠고 여기 좀 이렇게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때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으려면 x2분의 y2 이렇게 그 다음에 x1분의 y1 이렇게 이런 부분이 성립하냐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는 그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좌표 자체가 각각은 뭐 양수 쪽에서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누기 할 때 부등호 바뀔 일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뭔가요? x2분의 y2 이렇게 되는 것은 원점하고 이렇게 좀 연결했을 때 요거의 뭐 기울기가 되는 거죠. x1, y1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이렇게 기울기 이렇게 처리된다면 x1, y1 이 기울기 원점과 연결한 뭐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좀 문제를 좀 해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관여가 되어 있군요. 와, 디귿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x1, y1 쪽 이쪽 기울기가 더 큰 거니까 역시 좀 맞는 내용 이렇게 돼서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좀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데, 만만치가 않은데요. 조금 이제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다행히 좀 주어진 부분에서 뭐 3분의 1 관련된 이런 부분을 물어봤는데 3분의 1이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1로 풀려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뭐 또 로그에도 또 3분의 1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이 값이 뭐 1 당연히 될 수 없는 그런 낮은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또 질문하는 부분도 또 1을 이렇게 평행이동했을 때 나오는 값 자체가 3, 5 이렇게 돼 있어서 이미 5를 좀 대입했을 때 로그 값이 더 밑에 3인 값 자체가 더 커지는 거니까 교점 자체는 그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프 모양을 좀 상상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어쨌든 뭐 그래프 모양에서 결정해 가는 거가 되겠고요. 뭐 중요한 부분 이제 디귿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인데 디귿 부분은 이제 곧바로 해석하기가 좀 불편하고요. 왜냐면 x와 y와 이렇게 곱하기 한다니까 뭐 엇갈려 있는 이런 곱이라서 지금 이제 교통 정리를 좀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좀 절차를 거쳐서 직선의 원점하고 연결 직선의 기울기입니다라는 이런 해석을 거쳐서 풀어가는 과정. 됐습니까? 조금 이제 불편한 살짝 좀 까탈스러운 내용이 좀 담겨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복습 연습장에다가 좀 그래프 그려가면서 좀 이렇게 살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정명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자체가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좀 그래프가 좀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만나는 직선은 y하고 개수구네요. 개수가 이제 16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수 a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프를 좀 이제 그려가면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수함수 그래프 일단은 뭐 1, 2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데 2보다 작을 때는 3의 x승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3의 9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2를 좀 낮게 좀 그려야 되겠네요. 2일 때 9다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좀 표시를 해볼까요? 뭐 9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죠. 그래프 쭉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1, 9 이렇게 해서 그려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그래프를 좀 대략 그렸고요. 주어진 부분들 x에다가 2를 좀 대입해주면 공교롭게도 2분의 1에 2 플러스 a제곱 빼기 2분의 1에 2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와, 속에서 이제 9를 좀 지나는 형태. 그러면서 밑이 요거는 뭐 평행이동인 부분이고요. 이 앞에 부분들은 이제 그래프 모양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감소하는 형태로 좀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 그래프 모양 좀 대략 좀 살펴봤고, 이제는 그러면 y는 n을 그어서 교점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을 이렇게 좀 긋게 되게 되면, 이쪽은 뭐 당연히 구일 때 이제 한 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8을 긋게 되면 이제 두 개 이렇게 생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그어 가게 되면, 일단 이쪽 그래프에서는 1부터 9까지 이렇게 된 거니까 9개가 좀 생기겠고요. 근데 이제 이쪽이 이제 줄어들어서 가는 건데, 왜냐면 일단은 이제 8에서부터 생기는 거죠. 8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서 개수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16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쪽에서 그럼 이제 7개가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그럼 어디까지 2까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2를 그었을 때 이제 교점이 생겨야 되겠고, 그럼 2를 그었을 땐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이쪽 그래프를 좀 그려봤을 때 이렇게 될 때 이제 어떻게 수렴해가야 될 때 수렴해가는 값 자체가 좀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점근선이.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 자체가 2분의 1의 이런 그래프를 뒤쪽에 있는 이만큼이 이제 평행이동한 거니까 점근선 y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9 빼기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2분의 1에 2 플러스 a다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이 부분들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좀 작으면 되는 거죠. 정수계수에 따지는 거라서. 근데 이제 문제에서 a 값을 정수라고 본 걸 보게 되면 정수는 그냥 뭐 1입니다 이렇게 좀 풀어가도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연산을 좀 해보고 나서 부등식으로 좀 처리해 될지 좀 더 점검해야 되겠죠. 이 부분들이 1이다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2분의 1에 2 플러스 a 제곱 자체가 8이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플러스 이 부분들이 부호를 좀 바꿔야 되겠죠. 마이너스 3에서 a 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야 정수가 되는 거군요. 이렇게 풀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5 해서 2번이 답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호, 요거 그래프 개형에서 문제의 뜻을 파악해가는 절차 부분들이 학습이 안 되면 조금은 좀 불편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연습장 그려놓고 저랑 같이 따라가면서 좀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걸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의 x승 그래프를 좀 먼저 쫙 그려야 되겠고요. 뭐 2까지 그려가는 거죠. 2까지 그려가게 되면 이제 9가 되는 부분들 메모해가지고 여기 1 부분까지 해서 그래프를 그려야겠고요. 나중에 이제 y는 n 이렇게 그어서 됐습니까? y는 n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제 교점 계수를 찾아가는 건데 뭐 n이 뭐 정수다라고 돼 있는데요. 뭐 사실 뭐 좌측에서 더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1에서부터 9까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9개가 좀 생겨가는 부분들 전체 16개 돼 있는데 이제 오른쪽 그래프 그려갈 때 이게 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x라는 부분들은 맨 앞에만 부분에 있는 거니까 2분의 1의 x승 2분의 1의 x승 이런 그래프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 그려야 되겠고, 문제가 이제 2보다 큰 부분 그려야 돼서 2를 좀 대입했을 때 와 공교롭게도 소거돼서 이제 여기 9라는 부분을 지난다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죠? 지나가면서 이제 감소하는 형태 그려야 된다 이런 뜻. 그러면서 교점 16개를 만들 때 8에서부터 카운팅 해가지고 이제 2까지 좀 만들어져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점근선에 대한 아이디어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전체적인 거 뭐 그래프 모양까지 좀 고려해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살짝은 좀 많이 응용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접근이 좀 불편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이번 기회에 좀 철저하게 그래프 그리는 연습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20번 청문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그래프 개형과 관련돼 있어서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가 되는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몇몇 좋은 문제들이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청명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